이어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석 렉스셰어즈 아시아 사업부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또 관세 이슈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트럼프의 EU에 대한 50% 관세 왜 부과하고 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EU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약 2,500달러 정도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불공정하다라고 비판을 해왔고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높은 무역 장벽이라든지 부가가치세의 체계도 좀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송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뭐 적자의 원인으로 EU에 좀 불합리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미국 농산물, 뭐 호르몬 처리 육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입을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라든지 뭐 제약 관련해서도 미국이 불리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실 뭐 소셜 미디어인 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EU와의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다.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50% 관세가 부과될 거냐 라기보다는 지금 약 한 일 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유를 협상 테이블로 강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도 뭐 이후의 협상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나 뭐 영국보다 질적으로 훨씬 좋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유가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트럼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 우선 정책과 얽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맥락은 살펴봤고요. 이 다시 높아지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월가 주요 IB들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월가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50%까지는 설마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럼프 발언이 협상 전략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관세 문제를 완전히 넘겼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역 정책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시장이 한번 이제 출렁거려 근데 지금 뭐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영국 으로부터 이제 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였던 가운데 다시 한번 지금 파문이 조금 일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LPL이라는 미국의 여기도 굉장히 큰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LPL의 제프 부흐빈더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4주간의 강한 랠리 이후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와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에 취약한 상태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안 좋은 뉴스 그리고 상승하는 금리 같은 부분들이 하방 위험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뭐 트럼프의 뭐 감세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투자와 같은 긍정적 요인들이 하락을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자면 이런 긴장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다시 좀 재조명하고 있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한 리스크를 다시 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EU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훨씬 더 가장 큰 지금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EU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은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해서도 미국밖에 생산하는 데는 관세 물리겠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그 모든 생산 시설을 역외관이 미국 안으로 온쇼어링 시키자라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 안에서도 뭐 CNBC 같은 인터뷰들에서도 종종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실제로 구현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실 갑론을박이 좀 미국 안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폰 생산하는 게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들이 다 직접이 되어야 되고 클러스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애플이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뭐 1-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애플이니까 당연히 해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2-3년 이상 준비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는 지금 현재 애플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저는 상반기 동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논의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하면서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EU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EU와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뭐 자동차라든지 제약 섹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방산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내수 중심의 기술 기업들 과 같은 종목들에도 일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그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의 지금까지 협상 패턴을 보면 항상 높은 관세로 처음에 위협을 굉장히 때려 놓고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 그 뒤에 완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최신 협상 결과와 뉴스를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단기적인 그런 전략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과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위아래로 좀 등락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세 위협이라는 게 EU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 위협들이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EU의 관세가 정말 고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EU의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다. 혹은 둔화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주요한 수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수출에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EU로부터의 수요 감쇄 혹은 공급망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역시도 관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뭐 내수 중심 기업들, 뭐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혹은 이제 기술 혁신 기업, 뭐 AI나 바이오테크과 같은 기업들에도 조금 더 이제 그 투자 기회를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뭐 혹시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현재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일부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도 단기적인 투자 기회를 포착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석 렉스쉐어즈 아시아 사업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